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 첫째, 당신의 우울은 전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멋있어 보이는가? 당신 또한 진정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은 보통 TV나 신문에 나오는 성공자들의 인터뷰나 서적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이들의 인생도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만약 이 말을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오랜 기간 동안 우울감을 느껴왔다면 어떨까? 오랫동안 우울을 느껴온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순전히 즐겁고 재미있어서 뭔가를 해본 경험도 드물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 해내고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는 생각 없이 허기를 메운다는 생각으로 씹어 삼킨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을 했다면 어떨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삶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걸까? 실제로는 태어나서 20살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 현재 자신의 우울감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100%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느낌에 기여한 바는 몇 %쯤 될까요? 우울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100%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다. 그러나 어떤 일의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100% 당신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자기 비난을 끊어라. 인생이 개인의 노력과 운, 행동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데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마음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절망 어린 목소리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무가치한 사람이며 쓸모없고 자신에게 발동한 모든 불운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숨긴다. 자신의 우울감과 열등감, 고통이 드러나면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겁을 낸다.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질만 하면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타인과 끊임없이 거리를 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어진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터놓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기회가 차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거절당할까봐, 끝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솔직해질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이를 남들에게 숨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이 망한 인생은 다 내 책임이 되고 만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잘못과 내 잘못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자. 과연 우울한 기분이 내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도록 두는 나의 선택은 어떤가? 이 역시 내 잘못인가?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 나로 살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선택권이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자기 비난을 멈추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의 예는 간혹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이렇게 비유해 보자. 수박은 수박대로 가치 있고 호박은 호박대로 가치 있다. 만약 수박이 호박으로, 호박이 수박으로 바뀌는 것으로 기대한다면 아마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큰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덜 익은 수박이 맛있는 수박으로, 애호박이 늙은 호박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적당한 기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타고난 것까지 모두 바꿀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또 그 재능에 걸맞는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 우리는 얼마나 남의 재능과 성취를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들의 재능과 기회를 부러워만 하는 것도 선택이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를 찾아내서 최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사람은 훈련과 연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넷째,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몰입도를 높인다. 미국의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경험하는 것을 자기 존중감으로 건강한 자존감과 관련 있는 기본적인 힘이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으로 명명했다. 두 개념 모두 쓸모있음과 관련돼 있다. 나는 쓸모있는 존재인가? 혹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고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쓸모없는 나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지는 않는가? 나의 쓸모의 근거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정해질까? 이런 느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아야 삶을 바꾸든 받아들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심리학에서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바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길수록 자존감이 높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부모,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험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많을수록 생긴다. 그 덕분에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생활 전반에서 내가 뭔가를 능숙하게 해내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를 견뎌주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귀인들이 인생에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인 자기 효능감에서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찾으려는 경우가 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객관적으로 정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결과들도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특정 영역에서 잘하리라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 경험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성취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불안이 마치 뭔가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 처음에는 100m를 달리다가 더 나아가 1km, 더 나아가 10km를 달리며 끊임없이 성취를 갈구한다. 하지만 이렇게 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몰입도 잘한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 요소이다. 이상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에서 찾은 책 속 지혜였습니다. 하루 중에 몰입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며 몰입도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